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의 추석 풍경은 어떠셨습니까? 핵가족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이젠 추석 명절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특히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다문화 가정은 어딘지 모르게 모두 비슷하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다문화 가정이 정형화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추석 연휴에 보내드리는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비평. 오늘도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아니면은 이 시간에 이동 중에 함께 들으실 것 같아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미디어에서 가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을까요? 이제 이 재현이라는 의미는 언어, 이미지 등을 사용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현실이 수용자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보통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요. 네.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가족을 생각해 보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많은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의 모습이 어떤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면 또 가족 식트콤 이런 것도 또 그래서 그런지 3대가 같이 이렇게 네. 살면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재미를 주는 네. 시트콤도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네.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90년대에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다뤄지고 점점 이제 변하면서 1인 가구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도 많이 선보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구 형태로 동거 형태의 모습도 드라마를 통해서 재현이 됐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현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이 언제부턴가 다문화 가족 이야기가 TV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명절 때 되면은 네. 주한 외국인 노래자랑 그쵸. 이런 프로그램들 좀 고정 편성이 되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외국인 또는 이 다문화 가정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6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네. 또 최근 5년간 매년 8.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미디어는 이렇게 이제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2005년경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처 방안 논의로 우리 사회 다문화 담론이 급격하게 부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디어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을 정형화된 모습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우리 PD님은 다문화 가정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농촌에 이렇게 시집 와서 이주 여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시어머니 다른 가족들은 다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시집 온 이주 여성 네. 그런 얘기 좌충우돌하는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봤고요. 네. 또 요즘에는 어떤 종편 프로그램에 그 고부 갈등인데 이게 이제 한국인 시어머니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네. 외국인 며느리 간의 어떤 세대차나 문화 갈등 이런 프로그램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다문화 가족은 이렇게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국적의 배우자가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 미디어에서 재현된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학력도 낮고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도 적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소외된 모습으로 다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사실 뭐 뉴스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미디어를 통한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인종, 민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한 예로요. 요즘에 이제 대학교에 보면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네, 제 수업에도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한국인 제자 중에 한 남학생이 수업을 같이 듣는 베트남 여학생을 사귀게 됐습니다. 네.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뭐,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는데 베트남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하고 사귀게 됐는데 이 학생이 여자친구와 사귀며 느낀 건데, 어르신들이 여자친구를 보면 결혼하려고 한국에 왔냐? 뭐 이렇게 많이 물으신대요. 그래서 그 편견이 정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졌다는 걸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대학교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인데, 그렇죠. 국적이 베트남이라는 이유로, 너 시집 가려고 한국 왔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네네. 이게 아마 단편적으로 우리가 인종이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에 재현된 외국인과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보통 다문화 관련 미디어 재현 연구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모습을 분석한 연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제 이 연구는 특별히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지상파 3사 드라마를 분석해서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상파에서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전체 512편의 드라마 중에서 33편이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대비 6.4%로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조연이나 단역이고요.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점은 극중 역할을 유형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경 집단, 동정 집단, 근접 집단, 기타 집단으로 나눕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동경 집단? 네, 뭔가요? 예, 동경 집단에는 미국 유럽 출신의 백인, 그다음에 뭐 백인 혼혈인이 여기 속하는데 대부분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외모, 성격도 호감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좀 생각나는 또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한국에 처음 온 젊은 친구들, 뭐 한국에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백인의 서양 남성들이 출연하면 예. 다 일단 몸이 좋고요. 외모도 예. 훌륭하고 네. 직업도 좋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이런 전문직이 왜 이렇게 흔한지 거기 나오는 청년들은 외국 청년들인데. 네, 예, 그러네요, 그렇죠. 정말.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동정 집단에는 베트남, 뭐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유색인종, 흑인 혼혈인, 그리고 여성인 경우가 많고요. 사회 하류층으로 재형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동정 집단 혼혈 자녀의 경우 이제 와서 아이도 낳고 결혼해서 그렇잖아요. 네. 이럴 경우엔 그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차별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지고요. 그럼 이 동정 네. 집단은 동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동정. 아까는 동경하는 거고 이거는 동정하는. 이건 이제 연구자가 참 안 됐네 네이밍한 이렇게 건데, 보는 거예요. 네, 네이밍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인종,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종별로 위계적 차이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8년 동안의 작품을 연구한 건데 시기별로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 사회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편견은 뭐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미디어에 나타난 다문화 담론은 다문화주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우리가 동정 해주는 집단의 경우에 주로 이제 베트남, 필리핀,
또 우즈베키스탄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나 네. 이주 여성으로 결혼 이주 여성으로 오는 그런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동정해야 되는 네. 또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문화주의와 관련해서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민족, 인종과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배양 이론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문화배양 이론이 뭐냐면 텔레비전 이제 폭력 연구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이론입니다.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폭력적이 되는가 하는 문제,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떠나서 텔레비전 노출 정도에 따라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다문화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되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다문화 가족,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미디어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녀들의 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유명했던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이죠. 네.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 수용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문화 이주민들을 다룰 때는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무겁게 설득하기보다는 뭐 이 프로그램처럼 밝고 오락적인 장치를 가미한 포맷이 오히려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출연해서 어떤 퀴즈를 푸는 그렇죠. 네, 그런 프로그램도 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한국인보다 더 한국어를 잘한다든가 한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던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게 좋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게 좋지만 이제 그게 인종별로 조금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고정관념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너무 그 동화하려고만 우리 문화에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는 이제 동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문화주의라는 말보다는 상호문화주의를 쓰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팟캐스트, 뭐 이주민 방송 등의 소규모 방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들의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선거에도 적극 참여하자라는 캠페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디어만 아직 그 자리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제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어떤 콘텐츠 정책 방향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요. 새로운 가족의 의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미디어의 접근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 조수진 교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얼른 가셔서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제가 경기 성남시에 다녀왔습니다. 아, 성남시까지 오셨군요. 네. 네, 성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약사 허정흥 청취자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네. 허정흥님은 지난 10년 동안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고 약 3년 정도 됐는데요. 정흥님께서는 약국을 찾았던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약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어 요즘 일상은 어떤지 허정흥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허정행이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는 굉장히 좀 바쁜 편이에요. 또 요새 환절기다 보니까 저희 환자층 분들이 조금 늘었어요.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안타깝게도 아프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저는 바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환절기가 돼서 네. 약국에 손님이 늘었는데 네. 다른 분들은 아픈데 손님이 늘어서 너무 바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네, 이렇게 약사로서 일하고 계신 허정응 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의 아픔을 업으로 삼는 직업이라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요즘 또 환절기라 많은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한편 정응님은 대학원 시절부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라디오와 관련한 정응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대학원 할 때 실험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약 연구에도 단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업무를 할 때는 라디오를 많이 재밌게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약사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어디를 다른 곳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각적으로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좀 틀어놓고 좋은 정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약국에서 약 지으러 갔다가 이렇게 은은하게 라디오 방송에 틀어져 있는 그런 약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허정욱 님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네.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대학원 시절 이 신약 연구하면서 즐겨 듣던 라디오가 정응님께는 아주 익숙한 습관이 돼서 회사 생활 하실 때도 출퇴근길엔 꼭 라디오를 챙겨 들으셨고요. 지금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BGM으로 깔아놓고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편 정응님께서는 저희 YTN 라디오도 즐겨 듣고 계셨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듣고 계신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러브 풋볼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앞에는 그 최영진 캐스터랑 이상윤 해설위원 그리고 정문성 해설위원 이렇게 좀 현안이라든지 가벼운 얘기 위주로 사람들의 흥미있는 얘기를 많이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뒤에 후반 부분은 그 정옥진 캐스터분하고 이수열 평론가 위원님 진짜 저희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특히 매니아층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나중에 술자리라든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한마디씩 더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알러브 풋볼의 애청자시네요. 네. 프로그램 구성을 일단 쫙 분석을 해주셨고, 네. 이걸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이 축구에 대한 해박함을 술자리로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이어가신다고 하니까 네, 진정한 애청자 맞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말 아이러브 풋볼에서 주워들은 축구 지식들을 친구분들과 이제 나눌 때 이게 어깨가 조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셨는데요. 네, 잠시만요. 김효연 리포터. 네. 주워들었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네. 허정은님과 취재하시면서 친해지셨지만 네. 주워 들으신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네. 고이 담아 드셨던 네. 거를 네. 이제 친구들과 나누면서 또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곤 하신다는데요. 원래 또 이분이 야구를 더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이러브 풋볼을 만난 뒤부터는 축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커져서 네. 지금은 축구를 더 즐겨보시곤 하신다고 합니다. 한편 아이러브 풋볼을 들으시면서 바라시는 점도 계셨는데요. 어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축구계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일반 청취자분들보다는 선수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랑 휴민트들이 강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 청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호날두 노쇼 같은 경우 이렇게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축구 뒷이야기들도 네. 보통 사람들은 알기 힘든 네. 하지만 너무 궁금한 그렇죠. 그런 좀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네요. 네. 또 연휴 막바지인 지금 이 시간 저희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약사로서 덧붙여 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장이나 이런 속에 탈 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음식 굉장히 맛있는 거 많이 드시지만 적당히 잘 드시면 좋으시고요. 음식 드시는 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일교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화이팅! 네.
약사 허정은 약사님의 충원이셨습니다. YTN 애청자 여러분, 명절에 너무 많이 드셔서 네. 탈나지 마시고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또 안부까지 전해주셨네요. 네, 오늘은 성남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계시는 우리 허정은 애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방글라데시의 한 대학에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 학생이 로힝야 난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신이 보도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현재 세계 최대 난민촌이 위치한 곳이죠.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로힝야족에 대한 이유 있는 행정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로힝야족, 이들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난민 이야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로힝야 난민 학생이 정학 처리를 받은 사건, 또 이에 앞서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그 콕스 바자르 지대 일대 거주하는 난민촌의 그 로힝야족들에게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방글라데시는 인근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을 품어오던 나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번 조치들은 지난달 말이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가 추진했던 난민 송환 작업이 무산되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들인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가 2년 가까이 지금 100만 명 정도의 난민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데 네. 난민 생활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송환이 반복적으로 무산이 되면서 그 정부나 또 지역사회 불만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이런 조치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면 이미 굉장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난민들을 더욱더 좀 극단으로 밀 수 있는 이런 네. 조치들이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휴대전화 서비스를 끊는 거는 네네. 빨리 나가라 이런 압박이잖아요. 앞서 송환 작업이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송환이라 하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있는 로힝야족들을 미얀마로 송환하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난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영구적 해결책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조국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도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송환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이제 2차 송환 작업을 위한 어떤 합의를 했었는데 네. 불행하게도 여기에 응하는 난민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엔 난민기구도 이제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의 안정과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보장이 된다면 그리고 네. 이들이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송환을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송환이 무산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법적인 신분의 보장이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고 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분들이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했을 때 과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생활하시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외부의 모니터링이 보장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 부분이 명백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조금 송환이 연기가 되고 무산되고 그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니터링이라 하시면 이 로힝야족이 미얀마로 돌아갔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있나요? 네.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저희가 많이 알게 된 것도 2017년 8월이죠. 그때 네. 워낙 대규모 74만 명의 이제 난민이 발생하면서 네. 이 부분을 많이 주목을 했는데 네. 사실 로힝야족은 미얀마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조차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탄압과 박해를 받아온 이런 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70년대부터 사실
이미 실향을 한 난민들이 있었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1978년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환 후에도 또 다른 박해와 이제 폭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대에도 다시 난민이 되셨고 돌아가셨다가 또 2016년에도 한 차례 대규모 이제 이동이 있었고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난민이 되고 있는 그런 불행한 현실입니다. 미얀마로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모니터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미얀마의 라카인주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좀 고립이 된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미얀마 정부에서 사실 외부의 어떤 방문, 그러니까 꼭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방문을 잘 허가해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제기구라든지 이제 외부 사회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제 2017년에 이와 같은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했던 거고 이제 로힝야족들 그때 탈출한 로힝야족들의 얘기를 들으면 눈앞에서 이제 가족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본인들의 집이 모두 불태워지고 이런 굉장히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죠. 안전을 보장한 것을 확인해야 우린 돌아가겠다. 네, 로힝야족은.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 측은 일단 오랜 기간 난민촌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아무래도 뭐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그만 돌아가 줬으면 한다. 네. 이런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로힝야족 대학생에 대해서 대학에서 정학 조치를 하고 뭐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치사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굉장히 큰 인구를 2년 넘게 콕스바자르라는 네. 방글라데시 내에서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곳에서 지금 보호를 하여 왔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가 1억 6천만의 인구예요. 세계 네. 8위의 규모인데 네.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국가에서 이제 로힝야족을 오롯이 보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난민 생활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로힝야족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도 좀 빈도가 줄어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여국들의 좀 피로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로힝야족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각국의 모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올해 로힝야 난민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금액 중에 현재 지금 9월 현재 29% 정도만이 모금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부담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난민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악순환의 반복이고 그 정치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제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방글라데시 난민촌 인근에 이제 거주하는 네. 방글라데시 국민들이죠. 그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 난민들에 비해서 더 처우가 열악하고 네. 난민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난민 기구나 국제사회에서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물품과 식료품들로 뭐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생활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글라데시 자체가 워낙 그 세계적인 최빈국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를 봤거든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규모 난민촌이 이제 형성되는 지역은 그 국가에서도 조금 가난한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난민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 네.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왜 저들은 뭐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냐 이런 불만이 생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 등이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이 네. 어떤 난민들을 위한
예를 들면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 생겨날 때 네.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반드시 지역 주민들도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뭐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송환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이 로힝야족을 보호하던 방글라데시 정부의 입장도 좀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로힝야족의 송환은 일단 뭐 기약이 없는 건가요? 우선 모든 난민들이 그렇듯이 로힝야족도 그렇게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절대 다수는 꼭 조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연장이 될 수 있고 조금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송환이 되어야 할 거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의 결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주변국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로힝야 난민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인접국들이죠. 아세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아세안 국가들의 그러니까 아세안 공동체의 원칙 중에 내정 불간섭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말 그대로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간섭할 수 없다. 네. 이런 어떤 정신, 원칙 하에 이제 공동체가 설립이 되다 보니 네. 이게 인권 문제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로힝야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국에서 크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인권 국가로 알려진 그런 국가이니만큼 네. 이런 로힝야 난민 문제를 좀 먼 국가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계속해서 논의가 진전이 되고 이분들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또 동시에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지원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런 얘기가 계속 활성화되고 논의가 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에 다들 고향에 가시죠. 네. 아마 고향에 가셨다가 이 시간이면 올라오시면서 차 안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로힝야족, 앞서 우리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께서 1970년대부터 이미 이 로힝야족 문제가 국제사회에 문제시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50년이 네, 다 된 그렇죠. 시간입니다. 50년 동안 고향 땅에서 떠나서 난민촌을 전전하고 있는 로힝야족인데요. 오늘 고향 다녀오시면서 이 로힝야족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의 신혜인 공보관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9월 14일 토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두알리파의 홈식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ere